네, 안녕하세요. 알파균의 경제뉴스 시작해 보겠습니다. 조회수 2건 정도 이상 되는 거 볼게요. 청소년 게임 셧다운제 10년 만에 폐지되나? 라는 내용인데요. 조회수 2건이네요. 2014년 마인크래프트 개발사 모장을 사들인 마이크로소프트 MS가 회원 계정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한국에만 있는 셧다운제 규제를 피하기 위해 한국 유저는 만 19세 이상만 구입하고 플레이할 수 있다고 공지한 것이다. 셧다운제에 맞춰 연령별로 게임 시간을 제한하려면 한국 전용 서버를 따로 구축해야 하는데 MS는 이를 포기했다. 마인크래프트는 국내에서 12세 이용 등급 판정을 받았지만 셧다운제 적용을 받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계정 자체를 만들 수가 없어 실질적으로 19금 게임이 된 것입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는 19금 게임이 됐네요. 마인크래프트 코딩 배우는 걸로 많이 하는 게임인데요. 굉장히 교육적이라고도 많이 알려졌었는데요. 3조 공룡 펀드 매니저 TSMC 일단 털었다. 삼성전자 투자 매력은 오래 갈 것이라고 했네요. 조회수 2건인데요. 1975년생으로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손 매니저는 신한금융투자와 모건 스탠리를 거쳐 2006년 피델리티에 합류했다. 이후 홍콩으로 건너가 기술주 섹터 애널리스트를 하다가 2011년 피델리티 인터내셔널 영국 본사로 이동했다. 손 매니저는 2023년이면 글로벌 테크놀로지 펀드 운용 10년째가 된다. 하락장에서도 잘 견뎌 장수하는 펀드 매니저로 남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거 하나씩은 다 가입돼 있다고 하는데요. 저는 가입을 안 했는데 글로벌 테크놀로지 펀드 가입하신 분 계십니까? 댓글 좀 남겨주세요. 네, 조회수 하나 정도 되는 거는 좀 넘어가고요. 미국에서도 이제 해상 운임이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해상 운영 담납에 대해서 적극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담합으로 벌금이 많이 나왔었죠. 미국은 사실상 해운업계가 독과점이라고 해요. 이거는 한번 읽어보시고요. 조회수가 없기 때문에 굳이 깊게 안 들어가겠습니다. 보험산업 혁신은 IFRS 17로부터 라는 내용이네요. 하지만 IFRS 17이 추구하는 목적은 보험계약 평가의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고 보험회사 투자자와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보험회사에 대한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현재 보험 부채는 원가로 평가하므로 시장 금리에 따라 부채 금액이 변화하지 않는다. 즉 금리 변화에 따른 보험 부채의 실질 가치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자산과 부채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아 자본의 변동성이 증가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를 바로 잡으려고 그 IFRS 17을 하는 거라고 하니까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해야겠네요. 네. 마켓 컬리 2250억 투자 유치했네요. 미국 대신에 국내 주식에 상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마켓컬리, 오아시스, 쿠팡 이렇게 세 가지가 언택트 수혜주가 될 수도 있죠. 예, 코로나19로 밖에 못 나가면서 이 세 가지로 많이 주문을 하고 있다고 해요. 토스뱅크 임직원의 통큰 스톡옵션 준다고 합니다. 토스뱅크가 이제 곧 출범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써보시면 알겠지만 판단을 그때 내려봐야겠네요.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현재에 난 5년 이번에도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일본 도쿄에서 열린 롯데홀딩스 주주총회에서 신동주 전 부회장이 제출한 안건 2개가 모두 부결됐습니다. 자신을 이사로 선임하는 내용과 범죄 사실이 입증된 자의 이사직을 금지하는 정관 병균 요구가 담긴 안건이었는데요. 반면 신동비 회장 등 6명의 이사 선임 안건은 원안대로 승인됐죠. 신 전 부회장의 경영 일선 복귀 시도가 이번에도 무의로 돌아간 셈이 됐네요. 이 경영권 싸움은 언제까지 지속될까요? 아마 계속 되지 않을까요? 잘 익서라 은행아 40대 행운도 짐 싼다. 조회수가 4건이에요. 머니에스 기자 소식인데요. 조회수 4건이면 정말 이 온라인 경제 기사의 달인에서는 많은 겁니다. 이정준님, 이재상님, 조유선님, 최정숙님. 네, 이게 좀 남의 일 같지 않아서 그런지 많은가 보요.
각 은행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하나은행 관리자급 퇴직자 1명은 급여 2억 9,400만 원에 상여급 3,300만 원, 여기에 퇴직급여 9억 6,300만 원을 받아 총 보수 12억 9천만 원을 받고 은행을 떠났습니다. 우리은행 역시 연봉 톱5 자리를 모두 부장 대우급 명예퇴직자가 채웠죠. 5명 중 2명은 8억 원이 넘는 퇴직금을 받았고 3명은 7억 원대 연봉을 받고 은행문을 나섰습니다. 신한은행 퇴직자 중 4명은 최대 8억 원, KB국민은행은 3명이 7억 원대에 달하는 퇴직금을 받았죠. 네, 이 퇴직금 받아서 이제 어떻게 하실까요? 치킨집을 차려야 되는지, 편의점을 차려야 되는지, 어떻게 다른 데 이직을 해야 되는지 고민이 많으시겠네요. ECB 20년 만에 인플레 목표 2%로 상향 조정된대요. 유럽중앙은행은 ECB가 20년 만에 전략 목표 수정을 통해 인플레이션 목표를 2%로 상향하기로 결정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경기 침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일시적인 물가 상승을 공식적으로 용인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네, 인플레이션이 와도 이제 용인하겠다라는 내용이고요. 금리를 굳이 인상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당분간 저금리가 유지될 것 같고요. 미국도 저금리를 계속 유지하라고 압박을 좀 가하는 것 같습니다. 계속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신흥국에서 자본이 유출돼서 신흥국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얘기를 계속 유럽 쪽에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금리를 한 곳이 올리면 그곳의 환율이 올라간다는 이론이 있죠. 피셔 이론인가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만 금리를 올리면 미국의 달러가 강세가 돼서 이제 미국의 환율이 많이 올라갈 수도 있겠네요. 중국 빅테크 해외 상장 차단, 알리바바 주식 휴지 조각되는지 그런 지금 우려가 좀 많습니다. 원래는 이게 이제 약간 꼼수 상장처럼 돼 있어서 이제 상장을 원래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래요. 근데 이제 좀 바로 잡으려고 그러는데 워낙 또 저게 원래 해둔 게 있어가지고 기존에 했던 사람들은 좀 억울하겠죠. 자, 여기까지 오늘 알파견의 경제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